안녕하세요. 파란나라 TV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과 답답하고 암울한 소식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위원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파란나라 TV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오직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조금 전 SNS에 서울시민이 됐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주소 이전 마감 시한인 오늘 주소를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누가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당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판단하는 시간이라며 민주당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과 함께 당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대나 전략 공천은 머릿속에 없다며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원으로서 직책과 직분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진짜 이재명 상임고문위원을 최대한 돕고 행동으로 옮겼던 송영길 전 당대표입니다. 서울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모여 이번에는 진짜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겨야만 하는 확실한 단결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올 미래임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언론에는 언급조차 안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 이뤄지기 위한 시스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소식입니다. 김건희 수사 촉구 시민 야간 가택 압수수색 당의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대선 기간 중 김건희 허위 이력 수사 촉구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가택 압수수색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경 김건희 허위 이력 관련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 이모 씨의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한 이 씨는 30일 오전 자신이 방장으로 활동하는 인천과 더불어라는 카톡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그래서 어젯밤 29일 9시경 수사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이 있는 가운데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휴대폰 및 현수막 한 장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를 압수했다면서 휴대폰은 금일 30일 중 포렌식 한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고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며 현수막 내용은 김건희 허위 경력 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거니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이런 훈장을 받네요. 앞으로 저들의 만행이 불보듯 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인천지방법원 압수수색검 증영장에서는 이 씨의 말대로 죄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 인천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위반으로 봤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저희도 자세히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설치할 시설물에 명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설치한 현수막에는 김건희 외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현수막은 사실 별거 아니다.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이런 활동을 벌인 공모자를 찾겠다는 거다. 그것으로 무언가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공모자는 없고 나 혼자 한 일이다며 경찰이 금일 있을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저녁 7시부터 2022년 1월 1일 새벽 3시경까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사거리 등 20개소의 김건희 허위 경력 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거니라는 글씨가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총 70개소에 3회에 걸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경찰은 이 씨가 설치한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정말 황당한 소식입니다.
지난 대선 때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사에서 정보를 얻는 것도 사찰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윤당선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지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게다가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기득권들에게는 공정한 수사조차 하지 않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 가담한 증거들이 나와도 출석 한번 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어찌 공정합니까? 윤 당선인의 본부장 비리는 물론 수많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다 드러냅시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라도 죄를 확실히 밝히고 죄가 드러나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내 편 아니면 다 내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은 남녀 갈라치기라며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가 거부감을 주고 적개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쓴소리도 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통합 노선이 걱정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한 김태일 장한대 총장은 30일 밤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국민통합위는 30일 오전 김 총장을 정치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하루도 채 안 돼 김 총장은 자진 사퇴를 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국민통합대회를 위해 국민통합위에 합류했는데 30일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1일 인수위는 김 총장이 정치분과위원장에서 전날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이동 기자회견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파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임명된 지 불과 하루도 채 안 돼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국민통합대회를 위해 국민통합위에 합류했는데 30일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렬한 반발이 있었다며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 거절을 하며 쫓아내려고 하니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남녀 갈라치기라며 쓴소리를 한 적이 있다며 이런 쓴소리가 거부감을 주고 적개심을 준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이 대학 석박사를 거쳐 수십 년간 정치평론을 해왔다. 그는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KBS 이사회이사 등을 역임한 중도개혁 성향의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창당한 국민의당에서 혁신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해왔다. 김 총장은 내 정치적인 성향은 합리적인 중도개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통합 노선으로 가야 하는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투항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공존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도 자진 사퇴했다. 조 변호사는 김창경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이 자신이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며 업무보고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정신교육을 했으며 깜깜이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기사로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입니다. 제목으로는 미디어오늘 등 진보 매체 인수위 출입 불허 서울의 소리도 출입 등록 지연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비평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야 인수위 출입이 거부됐다. 이외에도 일부 매체 역시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0일에서 23일까지 기자들로부터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이후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은 출입 등록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미디어오늘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취재하던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브리핑실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등록된 출입 명단에 없다며 출입을 거부당했다. 장 기자가 당시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기자의 수는 883명.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언론사 소속의 기자도 다수였다. 이에 장 기자는 국민의힘과 인수위 관계자 여러 명에게 출입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다. 처음에는 서류가 미비되거나 기한을 맞추지 않은 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다음 날에는 기자협회 등에 가입한 언론사의 소속 기자라는 인수위가 규정한 등록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출입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인수위가 출입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등록 대상으로 삼은 대상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 국가기관의 보도용 그 밖의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장슬기 기자는 미디어오늘은 미디어 비평지이기 때문에 기자협회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와대 등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지만 출입하고 있고 오히려 인수위에 11번 규정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왜 적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수위의 출입 등록 거부에 대해 언론사가 이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은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 매체 성향과 출입 등록은 무관하다. 인수위는 장슬기 미디어오늘 기자를 출입기자 채팅방에서도 내보냈다. 지난 3월 30일 장슬기 기자는 인수위 출입기자 채팅방에서도 쫓겨났다. 기존 윤석열 캠프가 윤 당선인의 후보자 시절부터 기자들과 소통 창구로 운영했던 카카오톡 채팅방 대신 28일부터 새롭게 인수위 대변인실 알림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는 본 오픈 채팅방 참여 대상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 등록이 완료된 언론인으로 제한됩니다라고 적혀있다. 현재 이 방에는 977명의 기자가 속해 있지만 미디어오늘 기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장슬기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 윤석열 대변인 일방소통 논란의 기자들 꼰대. 첫 행보부터 꼬인 윤석열 공보, 대선 출마 참석 매체 공지에 부글부글, 윤석열 가장 많이 인터뷰한 매체 그리고 한 번도 못한 매체 등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공보라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한 바 있다. 김만배 녹취록 공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역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아직 심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일일까지도 출입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언론사가 이미 인수위에 출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출입 등록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서울이소리 역시 지난달 29일 보복, 서류 갖춘 서울이소리 인수위 출입 등록 거절이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이소리가 인수위 출입 등록에서 누락됐다. 인수위 측은 순차적으로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일일 인수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 은협회 소속이라는 기준에 안 맞았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강행 규정도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대변인실 오픈 채팅방에서 장 기자를 내보낸 것 역시 출입 기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카톡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늘은 짧게 소식을 나눠봤습니다. 언론도 경맘대로 통제되고 인수위도 경맘대로이며 개인 사찰은 물론 압수수색과 포렌식도 경마음대로 민간들을 유린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아갈 청년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검찰공화국을 파토내야 합니다. 시스템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정말 답답한 소식들을 매일 봐야 하고 외쳐야만 하며 알리려 하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파란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 및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 나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